네, 안녕하세요. 강남 아이원스 안과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백동원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예전에는 이제 레이저 시력 정도를 많이 선호했지만 요즘은 이제 깎고 싶지도 않고 회복의 시간도 빨리 되는 렌즈 삽입술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렌즈 삽입술에 대한 진실, 자세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백내장 수술 잘하는 병원이 렌즈 삽입술도 잘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렌즈 삽입술과 백내장 수술을 약간 혼동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좀 구분을 해드리면, 렌즈 삽입술은 일단 시력 교정 그 자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눈의 구조물들을 거의 건들지 않고 내 눈에 맞는 도수의 렌즈를 눈 속에 삽입하면 끝나는 수술이고요. 이 백내장 수술은 내가 불편해하는 원인, 수정체의 문제거든요.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넣어서 어떤 교체하는 수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렌즈 삽입술보다는 백내장 수술의 그 난이도 면에서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난이도의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좀 더 이제 면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이 수술을 잘한다랑 결과가 좋다는 조금 더 다른 문제거든요. 백내장도 그렇지만 특히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도수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환자분 눈에 맞는 어떤 사이즈의 선택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게 결국 결과로 작용하는 건데,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그 선택에 노하우가 없다고 하면 결과는 다른 사람보다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잘한다, 많이 하는 병원이다, 렌즈 삽입술은 일단 기본은 먹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결과적인 측면을 좀 더 보신다고 하면은 렌즈 삽입술 결과도 아니면 경험도 많은 원장님을 찾아가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난시가 있는 경우랑 난시가 없는 경우 렌즈의 결정도 달라진다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렌즈 삽입술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전방 렌즈 삽입술과 후방 렌즈 삽입술도 우리가 나눠질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둘 다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전방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합병증이나 후유증도 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추후에 이제 필요할 때 제거할 때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요즘은 거의 대부분 후방 렌즈 삽입술로 이제 우리가 수술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난시가 있고 없고에 있어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난시라는 건 결국 각도와 축이라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렌즈를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렌즈의 재질이나 성질에 따라서 난시축을 잘 잡아주는 렌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난시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단단한 재질의 렌즈를 좀 선호를 합니다. 남시가 없는 경우는 사실 렌즈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를 두진 않고, 내가 어떤 렌즈를 써서 어떤 결과를 더 잘 환자에게 줄 수 있냐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고요. 난시는 이 축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 렌즈를 위치시키지 못하고 간혹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다시 재수술, 재위치를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결국에는 다 약간 경험과 노하우, 또 그 병원에서 무조건 똑같은 렌즈만 쓰는 게 아니고 환자분 눈에 맞게 어떤 렌즈를 추천해주고 권유해주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렌즈 삽입술의 통증은 어느 정도인가요?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도 우리가 단한당 거의 5분도 안 걸려서 끝나거든요. 물론 이제 렌즈를 넣는 과정에서 약간의 버그나 렌즈를 위치는 과정에서 약간 불편감이 있을 수 있는데, 통증 때문에 좀 너무 힘들어한다거나 컴플레인 하신 분들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통증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렌즈 삽입술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이 또 계속 발달을 하고 렌즈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좀 제일 많이 쓰는 렌즈, ICL 렌즈 같은 경우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거의 90% 가까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다 갖고는 우리가 자외선을 다 막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 하신 분보다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렌즈 삽입술이 조금 더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원장님, 내피세포가 무엇인지, 내피세포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각막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각막의 층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 눈을 보면 이렇게 동그란 검은 자 있잖아요. 그 검은 자를 우리가 각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각막은 크게 5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맨 바깥에부터 해서는 각막 상피, 그 다음에 실질, 보호막막, 그 다음에 각막 내피,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각막 내피세포는 가장 아래쪽 각막 내피를 구성하는 세포들을 일컫는 말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태어나면은 그 각막 내피세포가 1mm 제곱당 한 2000개 전후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세포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 각막에서 펌프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각막이 붓지 않고 선명하게
광활하게 투명하게 유지되는데 매우 중요한 세포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나이가 들면서도 자연스럽게 물론 줄어들긴 하지만 렌즈 삽입술을 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각막 내피세포 손상을 받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 내피세포에 자극이 돼서 또 내피세포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서 줄어든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간혹 가다가 이 내피세포의 저하된 속도가 정말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가 이 렌즈를 제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교체하거나. 근데 이게 처음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체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렌즈를 눈속 구조물 사이에 끼워 넣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 선택이나 어떤 도수 선택을 제대로 정확하게 못한다고 하면 이 내피세포에 계속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렌즈 삽입술을 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내피세포의 속도, 감소되는 속도나 기수를 계속 체크를 해줍니다. 렌즈 삽입술 빗범짐이 심하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비교 대상이 아마 레이저 시력 교정술일 건데, 레이저 시력 교정보다는 빗번짐이 덜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초반에는 링 현상이라는 걸 느끼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약간 갑자기 빛이 좀 동그랗게 달무리처럼 보인다. 근데 대부분 그 링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기도 하고 적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레이저처럼 깎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각막 손상이 적은 렌즈 삽입술이 좀 빗번짐은 덜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도수가 안 맞거나 이제 난시가 있는 분들은 축이 간혹 렌즈 위치가 잘못해서 돌아가면은 번짐이라는 거를 증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속적으로 나는 이게 회복도 안 되고 적응도 안 되고 계속 번짐이나 불편감이 지속된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 아니면 수술 받으신 원장님한테 확인을 받아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 뭐 정말 난시 축이 돌아가서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치료와 처치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렌즈 삽입술에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수술 그 자체의 주의사항은 뭐 다른 수술들이랑 비슷하죠.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고 안약도 잘 써야 되고 하는 건 있는데, 렌즈 삽입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각막 내피세포의 체크입니다. 근데 이제 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른 분들도 처음에는 증상으로 못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렌즈 삽입술 하시는 환자분들은 주기적으로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꼭 병원에 와서 각막 내피세포 측정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나는 렌즈 삽입술을 받았다 그러면은 증상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그냥 한두 번은 꼭 병원에 가셔서 내피세포 측정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렌즈 삽입술을 꼭 해야만 하는 환자의 유형이 따로 있을까요? 물론 이제 꼭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사실 요즘은 렌즈가 워낙 발달을 많이 했어요. 술기도 발달하고 렌즈도 발달하고, 그래서 오히려 레이저 시력 교정보다도 렌즈 삽입술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만 해야 된다 이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레이저는 못하고 렌즈 삽입술을 선호해야 되는 분 몇 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도수가 높은데 각막이 부족하신 분, 각막이 얇으신 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레이저 시력 교정했을 때 충분한 잔여 각막이 없는 분들, 이분들은 렌즈 삽입술을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도 난시나 고도 근시가 너무 심해서 레이저의 범위로 깎을 수 없는 분, 레이저도 한계가 있거든요, 깎는. 그래서 이걸 벗어나신 분들은 제가 렌즈 삽입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레이저는 각막에 하잖아요, 검은자. 이 각막에 어떤 질환이나 다른 어떤 흉터, 염증 이런 게 동반돼서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렌즈 삽입술을 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각막이 너무 비대칭 하신 분. 우리가 레이저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서 비대칭도 어느 정도 대칭을 만들 수 있지만 이게 또 완벽하진 않거든요. 근데 렌즈 삽입술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간혹 가다가 예를 들어 질병, 원추각막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원추각막 같은 경우는 눈이 완전 비대칭으로 되는 건데요. 원추각막은 절대 우리가 레이저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렌즈 삽입술을 하기도 하고, 다섯 번째 중요한 게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각막의 선천 질환, 각막 변성이나 원추각막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선천 질환이 있는 경우도 레이저의 금기사항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도 우리가 렌즈 삽입술을 고려합니다. 다섯 가지 정도 같은 경우는 레이저는 거의 우리가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렌즈 삽입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렌즈 삽입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렌즈 삽입술이랑 백내장 다른 수술이라고 하셨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백내장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간단해요. 수술적으로는 그냥 렌즈 삽입술 렌즈를 제거를 하고, 이제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를 갈아 끼우는 수술이잖아요. 다시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간단합니다. 제가 전방 렌즈 삽입술보다는 후방 렌즈 삽입술이 요즘 더 우선시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약간 여기랑 일맥상통한데, 전방 렌즈 삽입술은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넣을 때도 눈을 조금 많이 열어야 되고 제거할 때도 눈을 좀 많이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많이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 제거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근데 후방 렌즈 삽입술은 정말 재질이 몰랑몰랑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도 우리가 한 2-3mm밖에 틈을 주지 않고요. 제거할 때도 렌즈를 제거하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거의 구조물의 손상도 없이. 그래서 약간 후방 렌즈 삽입술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건데, 렌즈 제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렌즈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별개 수술이긴 하지만 쉽게 이어져서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렌즈 삽입술 이렇게 또 얘기하게 된 이유가 모든 환자분들이 빨리 안전하게 회복하고 내가 수술받은 눈을 오래 건강하게 쓰고 싶어서의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백내장 수술도 그렇지만 렌즈 삽입 특히 우리가 수술 술기, 그러니까 의사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확한 선택, 렌즈의 도수부터 해서 사이즈, 이 선택이 결국 결과와 안전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요. 만약에 렌즈 삽입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를 포함해서 이제 렌즈 삽입술을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 많으니까 꼭 경험 많은 분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